2015년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신 교수님 오늘 좀 아침이라 졸려요. 상태가 안 좋으시고 전하나 교수님도 늦게 오셨죠?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도 택시 타고 거금을 비싼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그러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꼭 만나가지고 올 한 해가 어땠는가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술이 있어야 되는데 술도 없이 이렇게 물만 놓고 우리 얘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남들이 보기엔 물로 보이겠죠. 마치 술 한 잔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웠고 또 뭐 어떻게 보자면 나름 한국 사회의 힘듦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었어요. 우리 학과의 그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무래도 저희한테 제일 항상 그 소중하고 궁금한 거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입학생들의 경향이랄까? 그리고 뭐 재학생들도 사실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학과장님이신 전하나 교수님께서 올해 입학생들이 어땠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입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우수했던 점은 뭐 매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군요. 새로 들어올수록 우수하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이제 뭐 교수님을 닮아서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저희한테는 MT가 있고 그다음에 축제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축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뭐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성숙했다고 그럴까? 예를 들면 전에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오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입학생들 자체가 전공에 대한 좀 확신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이 있는 상태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학과가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오는 친구들도 사실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학과에 대해서 인식을 공고히 가지고 오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성숙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아무래도 뭐 20대들의 입학생들의 어떤 그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위에 어떤 조화 같은 것들이 학과로서 좀 추구해야 될 부분들, 목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 20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 그렇죠. 중에 아니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또 어떤 이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사회와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2015년의 얘기는 아니고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새롭게 만들려는 강의이기도 한데 이제 예술과 창업이라는 강의를 이제 신보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학생들에 대한 이제 성의 같은 것이긴 한데 뭐 교수님 혹시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약간 스포일러 같아. 물론 광고. 뭐 이제 창업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창업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비영리적인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에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뭐 수익 창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창작 내지는 생산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1차적 목표겠죠. 그래서 다른 그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 방법론이나 이제 과정과 다른 예술 안에서의 예술 세계 안에서의 그 창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예술에서의 비즈니스는 무슨 어떤 거대한 기업 조직하고는 또 다른 관료 조직하고는 다른 방식의 어떤 지향이나 그 구성원들의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예술 생산도 중요하지만 뭐 그런 등등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건 뭘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강의의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예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본다는 건데, 저희가 왜 문화예술가 창조 경영이라는 강의할 때 학생들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와 예술가 단체와 기업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예술가 창업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숟가락을 얹어서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론이라는 말씀을 다음 드리자면, 학기에 예. 2016년 1학기에 이제 나올 텐데, 그 강의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 그 문화예술가 창조 경영이 기업과 예술가들의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영국의 아트앤비즈니스 같은 단체가 했던 이 둘을 효과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역동성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리고 그 강의는 또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개입을 하고 계시는 실제 담당자분을 만나서 직접 같이 강의를 하는 상황이라서, 1학기에 또 그런 게 있고 2학기 예술가 창업이 있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20대 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가는 강의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또 언뜻 떠오르기로는 교수님도 내년에 무슨 강의? 전시기획론이죠. 예, 그거 강의를 이제 새롭게 맡게 되시는데. 전시기획론은 사실 있던 강의인데 네. 제가 맡기로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전시 기획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실 좀 국한된 부분이 있죠. 기획이라고 그러지만 전시 기획이면 미술 쪽이니까 네. 국한된 감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두 분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는 항상 뭐 학생들도 굉장히 제가 많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해주시니까 다행히. 저희 과에서 강의를 아주 제일 잘하시는 훈남 교수님으로서 아니 근데 두 분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강의하실 계획인 그 창업 쪽에 네. 예술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정말 학생들 관심이 대단할 것 같아요. 저희 네. 이제까지 강의가 없었고 이거는 뭐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감히 그 창업에 대해서, 그죠? 예술가의 그 어떤 먹고 살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학과라는 게 참 내심 뿌듯합니다. 예. 저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그렇죠. 많이 보이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수익 창출 자체가 문제인 강의, 뭐 그런 쪽의 강의는 아마 뭐 경영대 학원에 있는 문화예술경영학과나 이런 데서는 해봤겠지만, 저희가 아마 하게 될 강의의 그 핵심적인 본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술의 본질을 잃지 않는 측면에서의 어떤 성찰적인 뭐 창업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담겨 있을 거라서 아마 다른 과에서 만드는 강의, 그런 비슷한 강의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보면 사실 스스로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오다 뭐 그 바뀌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다른 것들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몸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기회를 이렇게 노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마 두 분 교수님의 강의 때문에 저희 학과가 재정적으로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지는 또 이런 학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서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그만 얘기 그만하고요. 올해 또 저희 ACM 특강 굉장히 그 흥미로운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신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셨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ACM 특강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제를 갖고 한 해를 가지고 가는 특강 시리즈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15년의 주제는 협력이었죠. 네. 그 협력이라 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예술과 협력. 네. 예, 예술과 협력이었죠. 네.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 자체가 아주 개인적인 그 창작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유통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이 협력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같은 장르 예술가들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와 그렇죠. 네. 다른 장르들의 예술가들의 협력,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술과 예술이 아닌 비예술 영역, 그렇죠. 협력.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이제 그런 주제,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또 다른 것은, 저번 학기와 다른 것은 이번에는 좀 창작자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협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2015년 두 번 두번 진행했죠. 진행됐죠. 예. 첫 번째는 믹스라이스의 조지은 씨 예. 시각예술 분야고요. 이분은 믹스라이스는 이제 특히 뭐 타장르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주 노동자들하고 같이 축제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기획을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용 쪽의 정영두 네, 두 번째. 무용가 안무가 근데 이분은 이제 특히 이제 협력이 최근에 너무 유행하고 있어서 협력이라는 게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실제로 협력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보여주셨어요. 의미 있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고무적이더라고요. 예. 네. 어떤 경우는 완전히 실패한 경우. 최근에 또 이제 이 IT하고 예술하고 만나는데 이상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영두 선생님이 그 들려준 사례에서는 이 너무 기술 중심적인 그 방향하고 예술적 방향하고 이게 잘 어울려지지 못해서 마치 자기가 버튼을 누르는 사람 같았다. 기계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 같았다. 이런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은 뭔가 작동하면 너무 기뻐하는. 근데 예술가들은 뭔가 표현을 해야지 그렇죠. 기쁨이 오는데 특히 몸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충돌을 했다. 그래서 협력에 이제 다양한 그 면을 들 수 있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너무 협력, 뭐 융합, 뭐 이런 통섭 이런 것들이 너무 유행을 해서 오히려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시안 특강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약간 그 고정적으로 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그렇죠.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우리 과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에이시안 특강은 이제 시민들한테도 열려 있어서 맞아요. 어떤 주제나 어떤 예술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스터나 플랜카드를 걸어도 받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홈페이지나 뭐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는 분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특강이 ACM 특강 같은 경우는 특정 주제로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사이 뭐 월별 겨월로 또 학과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또 특강을 해주시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아무튼 진행되고 있고 학교 근처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이버대 학생들도 학교 근처에 있어야 좀 자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의도 듣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경희대도 그렇고 경희사이버대도 그렇고 지금 이 ACM 특강도 저희가 지역사회에 문을 연 것처럼 지역사회와의 또 교류 같은 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실 그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요. 문을 여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학과 특성화 사업도 회기야 놀자라는 것도 경희대 근처에 사시는 경사이버대 앞에 사시는 회기동 주민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ACM 특강의 이론을 배워서 뭔가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한번 써먹어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 깊은 시간이었었죠. 운영하시느라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협업이 또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신 교수님 얼굴이 많이 탔어. 그러니까요. 소개 좀 해주시죠, 특성화 사업. 학과 특성화 사업 지난해 2014년도에는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했었죠. 그래서 그때 얼굴 제가 뽀였죠.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규모적으로는 좀 많이 좀 검소하게 그래도 회기동 했죠. 주민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 문화기획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축제잖아요.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런 축제를 많이 기획을 하고 이제 성공하기도 하고 뭐 좋은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있고 한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강의에서는 축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번 직접 축제를 만들어 보자. 특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여러 지역들을 좀 알아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뭐 생활 거점이기도 하고 익숙한 곳. 또 익숙한 곳이기도 한 그런 회기. 그리고 회기동에 사실은 여러 그 문화적인 그 자원들이 있거든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것들과 예술을 결합시켜서 뭐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일단 학생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 지역과 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 어떤 수완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제 사실 다 처음 만나보는 저희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관들 처음 만나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신뢰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공연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공연, 강연, 투어, 전시. 예. 그래서 전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제 뭐 벽화는 아니지만 어떤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나가는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캔버스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캔버스. 그래서 캔버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재밌고 좀 새로운 그런 어떤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투어는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산책로 같은 걸 경희대에 만들어서 거기서 좀 명소들을 혹은 숨겨진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제 투어였는데 그것도 준비를 잘 하긴 했는데 홍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강연하면 뭐 알려진 명사들을 불러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뭐 그게 비즈니스이든 혹은 문화 활동이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카페의 경우에는 좀 음악을 듣고 고전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하는 오랫동안 10년 동안 그런 좀 특색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문화 공간이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에 주인장을 강사로 모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참 볼 수 있더라고요. 수영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오시고 일을 해오셨는데 가슴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려주고 싶은 젊은이들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고 그 공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은 이제 회기동 로맨티스트라는 인디 가수였는데 그 친구도 그분도 노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예술가와 이렇게 소박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음악 듣고 저도 공연해준 그 가수분 보면서 이게 완성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결과물로서 일단 뭐 공연장에서 뭐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론 잘 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어떻게 문화예술을 풀어갈지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에서 같이 우리가 기획을 하고 또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어서 그런 코드가 오히려 더 잘 맞지 않았나. 그래서 하여튼 그 에딘버러 축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저도 이제 강의에서 에딘버러 프렌치 페스티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편이고 근데 가서 보니까 과연 그 프린지 정신, 주변부이자 어떻게 보자면 또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전방에서 열심히 그 고군분투하고 있는 젊은 문화 예술가들을 볼 수 있었다는 점 한 가지가 좋았고, 그러니까 공연의 뭐 퀄리티 이런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잘 축제를 그 설계하고 진행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임프레시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학생들도 우리 과 학생들도 정말 언젠가는 그렇죠.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한번 나는 가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학과에서 특강도 했었던 건데. 그래서 뭐 강의도 그쪽으로 만드셨지만 네. 그 다음에 에딘버러 다녀오셔서 계속 특강도 하시고 학생들한테 가져온 자료들 보따리를 푸느라고 또 많은 기회를 또 하셨잖아요. 재밌었고 어쨌든 그 특강을 계기로 또 에딘버러 프렌치 페스티벌 계가 또 그 안에서 정말 생겼나요? 네, 계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가겠다 이런 학생들까지 심지어 지금 제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푸시한 건지 모르겠지. 직장을 그만두게 만드네. 악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결론은 항상 좋지 않아요. 걔는 한 달에 얼마예요? 모르겠는데요. 심 교수님도 지금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는. 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네,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자랑 중에 하나가 또 스터디 아니겠습니까? 스터디 이제 각 그 전임 교수들이 각 팀을 하나씩 꾸리고 있는데 정 교수님부터 어떻게 그 스터디 지금 뭐죠? 그 제목이? 저희는 전람학개론. 전람학개론. 네.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벌써 그게 몇 년 전 영화인데 네. 저희도 제목을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전람학 신개론 어떠세요? 아니면 신전람학개론. 네. 요즘 뭐 화성인 이런 거 뜨니까 네. 얼마든지 바꿀 의향이 있는데 팀장들이나 이제 구성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미술 전시 관련 쪽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 그 스터디 가장 큰 자랑거리가 이제 구성원의 수. 많죠. 그렇죠. 뭐 네. 30명을 넘고 있으니까. 와, 30명. 그래서 뭐 보통 모이면 10명에서 20명 정도, 뭐 한 15명 정도 모이고. 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이제 장소 섭외가. 예를 들면 그러시겠다. 강의실은 되는데 네. 밖에 나가서 무슨 뭐 차라도 한 잔 마시려면 테이블을 따로 나눠야 된다든지 그런 행복한 불편을 분이시군요. 그렇죠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서로를 못 잊어가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저희가 이제 월 정도로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를 읽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운 텍스트를 어떤 걸 사실은 지난번에 강 교수님이 어려운 텍스트를 해도 네. 학생들이 뭐 현장에서 읽을 수도 있고 소화해낼 수 있다는 이를테면 격려 차원에서 저희도 어려운 텍스트를 네. 제가 갑자기 저자가 생각이 안 났는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독일 저자인데 네네네. 이게 이제 미학책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미학 수준까지는 안 됐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책거리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1년 동안에 야, 축하드립니다. 8개월 정도 동안에 책을 마쳤고요. 네. 근데 다들 힘들어했지만 사실 그거를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이렇게 뭐 쉬운 거가 됐든 어려운 거가 됐든 다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는 어려웠더라도 부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책거리 기념으로 이제 그 좋은 문구들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문구들을 모아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갖는. 이제 저희는 그 손글씨를 쓰는 또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직접 써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갖고 케이크도 자르고. 그럴 때 그런 아주 과의 오붓한- 다른 교수들한테도 하나씩 선물하는 그런 미덕이 그러게요. 생겼으면 예, 이제 좋겠어요. 뭐 얼마 있다가 이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진짜요? 예,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에딘버러에서 뭐 네. 안 사오셨어요? 아니 일본에 그만 우리가 생각해요. 또 교수님만 닮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네, 저와 나쁜 사람 되는 거죠. 네, 그럼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회계도 기념품 스터디. 그만하자니까 진짜 얘기하시자니까. 스터디.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인디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심드렁이라는 스터디 하고 있는데 네. 방식은 어쨌든 인디 문화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작가를 만나기 전에 관련된 뭐 논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자료들을 읽고 그 질문들을 준비하고 이런 방식인데 저희는 뭐 규모는 작지만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스터디도 그렇고 교수님 스터디도 그렇고 이제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과와 또 후배들과 그다음에 교수들과 인연을 이어가는 그렇죠. 이게 또 스터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계속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자기 커리어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자기 생활하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스터디도 졸업을 했지만 계속 이제 나오는 학생들 있고요. 저도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졸업 후에 졸업생들이 학과에 대해서 물론 특강도 열려 있지만 그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그 그렇죠. 아무래도 연락을 하고, 인정관계가 예. 있어야 오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죠. 또 인디문화론이라는 수업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그 저는 강교수님. 이제 그 제목이 참 희한한 강예사 다수정예.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다수정예 여기 30명인데 뭐죠? 강예사가 강윤주 교수의 무슨 예술 사단 뭐 이런 그 군사문화적인 예술 사회학이 아니고요. 예술사회학에서 이렇게 첫 번에 그 이름을 만들 때 저희가 예술사회학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책을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예술사회 아닌데 애들이 예술사단으로 바꿔서 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장군급이 됐는지 저는 뭐래더라 대표이사라고 써있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면 대표이사 강윤주 요즘에 대표이사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대표 사원 뭐 이렇게 하던데?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학술제를 이제 해마다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올해 올해도 준비하시나요? 네, 올해도 이제 준비해서 이제 학술제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연패 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점점 더 제가 뭐 이제 군사문화라는 농담을 했지만 약간 자율권을 학생들한테 더 많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저희도 졸업생들의 이제 포션이 좀 많죠. 커지니까 경험을 했던 학생들이 있다 보니 이제 선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해 동안 학술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각 팀에서 2인이 1조가 돼서 각 팀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하고 싶다라는 걸 발제를 하고 경합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면 경합을 했는데 그 경합을 통해서 놀랍게도 나온 결론은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학생들도 처음에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아구가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저도 이제 학술제 논문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참 장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이제 꼬박꼬박 만나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보다는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인데 2번씩. 저희가 뒤풀이 문화가 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는 게 강 교수님 뒤풀이를 집에서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저는 집을 이제 개방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집이 크잖아요. 2대2대 1. 커요. 우리 더 커요. 분당에 계시잖아요. 그 포스터 좀 잠깐 주시면 차선민 선생님이 지금 잠시 찬조 출연 카메라 보고 한번 웃어주시고 그냥 나가시네. 저희 스터디에서는 또 이런 감자꽃 영화제라는 가장 활발하게 그 여름의 어떤 메인 포인트 같은 행사인 건데 아마 지금 여기 비디오 보는 학생들도 감자꽃 스튜디오를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사로 떴었죠. 카페에도 그렇죠. 올렸었고. 이제 감자꽃 스튜디오는 평창에 있는 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문화센터 같은 곳인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이런 영화제 소규모 영화제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선철 대표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셨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참여자들이요? 네, 참여자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진진 영화사라고 어떤 영화사 대표, 그러니까 영화를 수입해서 배급하시는 분이 이제 이 영화제 얘기를 듣고는 이선철 대표랑 이제 친분이 있으신 분인데 아예 그럼 우리 영화들 중에는 아무거나 틀어도 된다. 상영료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런 식의 외부 도움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영화사 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확장이 되어 가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는 저희 강예사 학생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을까? 근데 그 개발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예술가 창업 얘기할 때 잠깐 말한 것처럼 보통의 그런 영화제들이 이제 커나가는 방식으로 뭐 예산 규모도 커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컨셉을 말씀드리면 일종의 멤버십 영화제처럼 여기 오시던 분들은 이제 초청을 받으면 그 분들이 오시는 거죠. 물론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이 되어 있지만 일종의 그 로열티를 가지고 나는 여기 영화제에 멤버십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마다 소수 정예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놀랍게도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대상이 다양하겠지만 요새 소위 귀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평창 지역에도 보니까 이 감자꽃 스튜디오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도시에서 이제 소위 그 지식인 계층으로 일하시고 뭐 교사셨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내려오셨나요? 이런 저희가 독립영화, 예술영화 이런 걸 틀거든요. 상업적인 영화 잘 안 틀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시는 눈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영화제를 뭐 기획하고 했던 저보다도 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영화를 분석하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영화 보는 시간보다 영화 이후에 막 9시, 10시까지 이어지는 토론 시간이 오히려 더 즐거워요. 그래서 이 강의사 학생들도 아니 이런 평창의 시골에 저런 분들이 계실 줄 정말 몰랐다. 근데 이제 이선철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지역에서도 문화를 일종의 좀 고급 문화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좀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관객 중에 그 귀촌하신 주민들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은 지금까지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요? 네네. 많네요. 많아요. 그래서 그 토론 시간이 정말 저는 보면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실 수가 왜냐하면 있을까. 그 원주민들하고 귀촌한 주민들 사이에 어떤 관계 유대도 그렇죠. 이 영화제가 만들면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부제가 감자꽃 자연영화제네요. 네네. 그 주제가 그러면 자연, 환경 이런. 자연이란 말은 이제 자연적 환경에서 한다는 거지 꼭 자연에 대한 주제가 그런 건 아니고.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로맨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자랑을 많이 해버렸네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편집이 될 거. 테니까. 네, 편집이 따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2016년 1월 9일에 열리게 될 문경인의 밤. 이때는 좀 특별한 때죠. 10주년 기념 행사. 그렇죠. 저희가 만들어진 지 사실은 10년이 지나서 11주년 정도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2016년 1월에 열리게 될 그 문경인의 밤 행사는 아마 상당히 특별한 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사실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그 다른 학과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었던 10주년의 그런 루틴한 이를테면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학과가 10년 동안 어떻게 자라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10년 아니면 100년을 어떻게 미래의 뭐 비전이랄까 소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컨셉 하에서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그 구성원들이죠. 일단 우리한테는 재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10년을 만든 졸업생 그들의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현황 약간 지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리산 아니면 섬진강가에서 뭐 개를 키우는 누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CC 우리 과 커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뭐 작게나마 그런 문화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학과를 통해서 뭐 배우고 익힌 것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또 퍼져나가는지 이런 어떤 그 현황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10년은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부 같은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중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이 또 출연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학과에서 밴드를 만들어서 나서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밴드를 만들어서 재학생과 교수진과 함께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누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자체 발생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ACM 밴드라는 걸 저희가 지금 만든 건데요. ACM은 저희 학과의 약자. 그렇죠. Art and Cultural Management의 약자죠. 네, 그 ACM 밴드에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밴드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드러머가 없었는데 드러머가 생겼고 드러머 그러니까 몇 명이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럼, 메인 기타,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구자우 씨가 들어와서 이제 퓨전이 될 거고. 국악. 그다음에 키보드가 있고 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6명인데 한두 명 더 충원되지 않겠나 뭐 이런 약간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서 2016년에 거는 뭐 기대 이런 걸 제가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입생한테 신입생이든 재학생이든 2016년에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다 학과를 위해서 열심히 살 거다. 네 맞아. 저는 신입생한테 뭐 기회가 많은 건 아닙니다. 저희 동영상 홍보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후회할 겁니다. 저희 학과 정말 좋은 학과, 그다음에 좋은 공부를 하고 싶다면 꼭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홍보 같아요.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가 아니고 교수님 개인 저희 각오? 네, 각오. 저는 각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각오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좀 쉬면서. 각오?
글쎄 뭐 가고 10주년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뜻깊은 해가 되겠죠. 예. 돌이켜 보기도 하고 또 앞을 내다보기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결국엔 그거겠죠. 예, 열심히 늘 살던 대로 열심히 살겠다. 학생들하고 좀 더 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거가 아무래도 젊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이 들고 있죠. 예, 저희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 그러니까 저희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학생들은 젊어지고 있고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그런 해, 뭐 10주년이라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더 유대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또 정말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 연구년 들어갈 때 좀 걱정이 있었잖아요. 이 과라는 게 뭐 두 분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하나의 직장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제 삶에서 거의 한 80~90%를 차지하는 게 경희사회보다 문화예술 경영학과였던 만큼 이걸 놓고 1년 동안 어딘가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불안하고 그러셨나요? 네, 약간 불안했었어요.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쉬는 것이 오히려 이 돌아와서 뭔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정말 좋은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에디머러 축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학교에 그 모바일 융합학과라는데 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뭐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어떤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교수법상의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문제를 내는 것도 이제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제라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강의 방식이 많이 바뀐 셈이잖아요. 모바일형 강의를 만들어야 돼서 그런 그 강의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혼자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듣게 될 텐데 보기보다는 많이 듣게 될 텐데 어떻게 좀 청각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제가 고민해 본 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벼룩시장에서 샀던 작은 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죠. 누가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누가 개라는 게 아니라 그 실험에 나오는 그런 구도처럼 특정하게 좀 더 강조할 부분에서 종을 울린다든가 청각적으로 네, 효과음을 청각적인 사용하시는 거구나.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고민을 정말. 많이 그쵸?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보지 않고 정말 듣기만 하는 강의가 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모바일 저도 통해서 거의 지나다니는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도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성우 학원을 다닐까, 뭐 성대모사를 배울까, 뭐 별별 고민을 다 했었는데 그게 다 연구년에 이제 쉬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게 연구년의 되는 거죠. 결과 성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 분의 세 사람의 교수가 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15년 문경과를 돌아보며 라는 이 대담 이제 잠은 좀 깨셨죠 이제는. 네.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 2016년 문경과를 돌아보며 얘기할 때 좀 더 풍성한 담론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희사회번의 문화예술 경영학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네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